자, 뭐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자, 봅시다. 10번이에요. m이 10보다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fx가 함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수로 함수에서 밑에 대해서 증가, 감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정점과 점근선만으로 이제 문제를 어렵게 된다 그랬어. 자, 절대값에 5에 로그 2에 4 빼기 x 여기 m이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에 5에 로그 2에 x 더하기 m. 자, 이 함수의 두 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요 놈은 요 함수를 x는 2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야. 자, 여기 로그 5 로그 2x 그러니까 여기만 볼게. 요 놈이 이렇게 그려지면 x는 2에 대해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함수는 이렇게 되고 얘를 표현하기를 로그 2의 4 빼기 x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절대값도 씌우고 이제 또 평행이동까지 했어. 평행이동하고 절대값이지.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요 놈에 대한 거는 이제 적당하게 이제 n만큼 또 위로 올라가고 뭐 그래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뭐 x에다가 0을 집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경계점만 일단 잡아줍니다.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10 더하기 m이 되고 10 더하기 m 10 더하기 m이면은 이게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니까 일단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0 빼기 m 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양수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여기서 한번 꺾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절대값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정도 그려주고 얘는 그림이 일단 뭐 이렇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돼. x가 요놈하고 요놈은 잘못됐다. 일단 대충 그립시다. 대충 요 정도를 그려놓고 얘가 이제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꺾이는 점도 특징이고 요런 점도 정점이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요런 점 y값, x값 요런 애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얘네들을 가지고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fx는 t의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실근의 합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그냥 쉬운 걸로 가볼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된 이런 함수는 여기다 y는 t를 집어넣으면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얘랑 얘를 더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가운데가 2가 있으니까 합이 항상 4로 유지가 돼. 이게 t가 바뀌어도 여전히 4가 되고, 그치? 이렇게 바뀌어도 여전히 값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율이 안 맞는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여기하고 여기 알파 베타가 나오면, 여기 있는 이 함수와 이 함수, 이렇게 된 함수와 이렇게 된 함수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t가 걸리면은 이제 값이 계속 유지가 돼요. 상수 형태로 되다가 언제 바뀌냐면, 요때 바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이제 y축에 딱 걸렸으니까 0이라는 그 하나가 더 들어가도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고 여기서 살짝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근의 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경계를 찾으는 문제야.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되는 양수 a의 최소값이 2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2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2가 돼서 뭐 하여튼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쉬운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정근선, 정점 이런 걸로 다 바뀌었어요. 자, 하여튼 요거랑 관련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했었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가볍게만 이렇게 넘어가고 16번은 이거는 뭐 난이도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서 좌표만 잘 찾아내면 돼. 19번을 그래도 해봅시다. 그냥 그림이 되게 쉬운데 그림이 어려우니까 그림이 어려워서 그래도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어려워라. C를 지나가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5를 한 쯤 잡고, 대충 해야 되겠다. 너무 어려워요, 그림이.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요쯤에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원이 얘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대충 이렇게 지나요. 됐어. 자, 이렇게 됐을 때 BC의 길이가 나와 있고,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뭐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이제 막상 풀고 나면 쉬운 그런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각이 나왔습니다. 각 A 사인의 A라고 하는 애가 7분의 2루트 7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3분의 8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을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를 5'이라고 했고, 그 다음 만나는 점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ABC의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가 5'인데 A5, 여기 길이를 알려줬네. 얘가 5루트 3.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준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을. 자, 그러면 뭐 사인 법칙을 기본적으로 쓸 건데, 일단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여기 길이가 나와 있고, 요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별거 없죠. 사인 A 분의 BC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7분의 2루트 7, 그 다음에 BC의 길이 7분의 36 루트 7, 36 루트 7. 어차피 이거는 뭐 없어지고 이게 2R이 됩니다. 그래서 R은 18, 9 이렇게 돼요. 이 길이가 9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인 법칙이나 이런 거를 써도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애를 다시 한 번만 관찰하면 요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러면 길이가 나와 있고 길이가 나와 있어. 자, 그럼 길이 두 개 나와 있고, 그럼 하나의 정보만 알면은 이제 코사인 제곱칙을 이용해서 각을 구할 수가 있지. 이 각을 구할지, 요놈 각을 구할지, 요놈의 각을 구할지, 이걸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각 중에서 아직 안 쓴 게 하나 있죠. 요거 3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를 각을 안 썼어. 그러면 이 3분의 파이에 걸쳐져 있는 이렇게 오른쪽에 원 중에서 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야. 요렇게 3분의 파이니까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면 이게 3분의 2파이예요. 3분의 2파이. 그럼 당연히 수선해봐. 2등분 삼각형이니까 여기 3분의 파이, 여기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이 나와버려요. 각이 나와버려서 코사인 제곱칙을 여기서 딱 돌려버리면 한 번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인 법칙 한 번, 그다음 코사인 법칙 한 번 이렇게 쓰는 게 요즘 대세예요, 대세. 이 정도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뭐 22번은 그냥 계산 문제라서 뭐 등차 중앙을 이용하냐 아니냐 뭐 계산이 조금 뭐 많아지냐 적어지냐 차이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그래도 할까? 그래도 합시다. 22번. 그냥 넘어가기 좀 찝찝하다. 자, 공차가 자, D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왔어. 이런 정보가 나오면은 나중에 뭔가 쓰여야 돼요. 등차 수열이고 A5가 자연수래. A5가 이게 자연수. 그 다음에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8이 3분의 68입니다. 자, 요걸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S8을 웬만하면은 A5로 표현하는 게 좋죠. A5로 표현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A2, A3, A4, A5, A6, A7, A8 일본어 썼어.
등차 중앙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얘를 2분의 8에 8개 A1 더하기 A8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표현의 하나 중에 이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빌어 쓰면은 여기 A1과 A8 대신에 요놈하고 요놈 더하기 요놈하고 같잖아? 결국에 A5를 이용하면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8에 A4 더하기 A5로 쓰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요놈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놈은 4 이렇게 두고 4에 A4도 마찬가지로 A5로 표현을 해. 그럼 얘는 A5 빼기 D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2 이렇게 하면은 얘가 3분의 68 이렇게 4 없애버려. 4, 1은 4, 4, 7에 28 여기 D가 이제 여기서 쓰이게 됩니다. D를 어떻게 쓰냐면 다시 쓸게. A6 빼기 D가 3분의 17이에요. 그럼 D만 이쪽으로 옮겨와. 그럼 3분의 17은 D. 근데 그 D가 0에서 1 사이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A5의 범위를 좁힐 수가 있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6분의 17.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6분의,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6분의 17. 그럼 3보다 일단 풀어야 되겠네. 그 여기가 플러스 1이 됐으니까 3밖에 안 되죠. 3. 4만 집어넣어도 안 되니 A5가 3이 돼서 그냥 끝납니다. 하여튼 뭐 요즘 예세가 뭐 이런 스타일이라 자, 이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쉬운 문제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 31번도 한번 또 볼까요? 31번 100% 유형 수능에 100% 나오는 문제야. 자, 이것도 또 뻗어나가야 되는데 나도 이런 문제는 나오면은 한 2번, 3번 풀어. 그러니까 한 번에 풀어서 확신이 없어요. 완벽하게 푼다고 해도 누구나 이거는 확신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잘하고 꼼꼼하게 쓰고 널찍널찍하게 이거를 이제 공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항이 이것도 자연수네. 자연수고 그 다음에 a n 더하기 1이 2분의 1 a n인데 이게 2분 조건이 또 특이하네. 2분의 1이 자연수면 이 자체가 자연수니까 뭐 문제 없어요. 이건 자연수고 그 다음에 an 빼기 1의 제곱 여기다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빼기 1을 해서 제곱을 하면 뭐 0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0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다 자연수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쨌든 0보다 큰 자연수, 정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a7이 1 a7이 1부터 나왔네. 그럼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조건이 a7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방법이 뭐 없죠. a7부터 갑니다. a7 1 그럼 a6 가정을 해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뭐냐면 이것도 식을 읽어줘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1을 빼고 제곱을 하니까 숫자가 좀 커지는 느낌이지. 근데 요놈은 숫자가 원래 거에 이제 반토막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야. 커지다 커지다 약간 주기성이 좀 있어요. 주기성이. 이제 그런 느낌을 완벽한 주기성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커지는 방향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런 느낌을 좀 가지면 좋아. 자, 하여튼 얘가 이렇게 나오려면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2분의 1에 A6이 이렇게 되거나 A6 빼기 1의 제곱이 얘가 되거나 그럼 A6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게 2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0 혹은 2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걸 이제 쭉 계속 타고 가야 돼. 반대로 썼네. 일단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이거 다 써야 되니까 이 공간이 없어서 H는 1, 그 다음에 A6은 0 또는 2. 그래서 0일 때를 먼저 가. A6이 0일 때 A5, A4, A3, A2, A1 열심히 이제 씁니다. 이게 0이 나와서 이게 0이 나오면은 이제 AN이 또 0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쪽은 안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타고 가요. 1이 나오면
이게 반복이 돼. 반복이 돼요. 1이 나오면 0 또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2가 되면 이제 이쪽에서 집어넣으면 4가 되거나,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4가 되면 아니지 2지. 여기 2가 되면 2분의 1 A3이지. 3. A3으로 이렇게 4가 되는 것도 있지만 A3 빼기 1에 제곱이 되면 여기가 무리수가 되잖아. 무리수.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첫 번째 항부터 계속 집어넣으면 자연수 집어넣으면 최소한 유리수가 되거나 무리수는 될 일이 없어요. 사실 유리수도 될 리가 없는데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제곱이 되니까 하여튼 정수 형태의 숫자가 계속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없어.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4로 타고하고 이제 4가 나오면은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8, 2배가 되거나 4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3 마이너스 1은 안 돼.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 이게 3이 되고 16에 이것도 계산하면은 6 이렇게 나오고 아니다. 여기는 나올 수가 없지. 이것도 무리수가 형태가 떠버리니까 얘는 나올 수가 없고 이것도 2배 6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루트 이렇게 나오잖아. 루트로 나온 거라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야. 0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1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 1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2, 0이 되고 2가 되면 여기는 4가 되고 0이 되면은 다시 여기가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끝났다. 한 번 더 해야 돼. 이걸 또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풀고 나서 계속 의심을 하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전개하는데 한 5분 검사하는데 한 2, 3분 10분 안에 얘를 완결을 지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버리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은 요놈 하나 맞추겠다고 4점짜리 여러 개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서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 이 정도만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또 가면 37번 이거 진짜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방법이 없어요. 37번에 방법이 뭐냐면 찍어야 돼. 자연수 A, B는 자연수야. 자, 그 다음에 A가 B가 8 A, B, 8 이렇게 되고 fx 요 그림을 그리면 이게 뭐 이게 상당히 이렇게 적당하게 아직 A, B가 어딘지 모르니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0을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8까지 또 절대값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또 여기가 마이너스 10을 가는 하여튼 이제 함수가 3개인데 이 함수를 일단 그려놓고 이제 A, B를 잡아야 돼. 이게 자연수야. A, B가. 그럼 적당하게 A, B 1, 2, 뭐 1, 3 이런 걸 이제 잘 때로 찍어야 되거든. 얘네들을 찍을 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약간 경험물이 있으면 좋아요. 뭐냐면 fx가 얘가 만약에 불연속일 때 얘가 0이 되면 이게 연속으로 탁 이제 만들어 버리지. 그치? 이 반대 상황도 있고 그랬을 때 여기 0에 대한 힘을 좀 인식을 하면 좀 좋아. 이렇게 8 아니면 10이 여기서 뭔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K가 지금 F의 K가 일단 음수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제정신으로 풀면 이제 K수가 엄청 많이 나눠야 되고 하니까 적당한 점에서 이제 타협을 합니다. 이 8에 대한 근을 쓸 것인가 10에 대한 근을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딱 했을 때 음수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이랑 여기밖에 없구나. 그럼 K가 여기에 있는 적당한 숫자여야 돼요. K가 뭐 그것도 이제 숫자를 좀 이제 찍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를 이제 B를 잡았어. 그 다음에 여기를 A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여기 찍기가 좀 돼야 돼.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는 포함이 되고
이렇게 타고 오다가 여기 A에서 여기에서 좀 끊어지고 다시 이렇게 포함이 됐다가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돼. 자, 이 정도 느낌이면 8을 쓸지 10을 쓸지를 고민을 해보고 찍어. 이만큼을 10을 쓰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8도 써야 되고 10도 써야 돼. 근데 이게 케이스를 나누면서 계속 타고 와야 되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 간격이 K야. 그러니까 뭐냐면 fx가 B에서 문제가 생길 때 K만큼 왼쪽으로 탁 가는 순간에 요 K가 여기에 있는 애가 여기에 이 10이 B의 위치로 탁 가면 요 B가 끊어진 걸 10이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 이렇게 돼.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근데 이게 이쪽에 있는 그는 왼쪽으로 이제 평행 이동하면 이게 활용이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생기지.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두 점도 이쪽으로 탁 이동을 했을 때 이쪽으로 오는 값과 여기에서 두 불연속이 되는데 이것도 불연속이고 이것도 불연속인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하면서 두 개가 불연속일 때 얘도 불연속, 얘도 불연속이면 이게 평행이동 돼갖고 얘네들이 같은 값을 만들어내려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이제 0에 대한 힘을 가지면 이제 연속이 될 수 있는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연속을 만들 수가 있어서 여기도 같은 간격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쪽으로 탁 옮겨지면서 양쪽으로 곱해지는 값이 같아질 수 있게. 그럼 이제 K가 이 K가 이 안에 들어갔는데 얘를 이용을 해야 되겠어. 그럼 K가 1, 2, 3, 4, 5 이렇게 되면 이미 K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활용이 안 되고 2는 뭐 2도 될 수 있나? 그럼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잘 골라봅니다. 어느 게 가능성이 높을까? 4부터 해봐요. 4. 4칸 이런 걸 해봐. 4칸만큼을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얘네 값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고 또 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K는 당연히 평행 이동 값이 A, B에 대해서 이렇게 끊기는 점이 이게 자연수니까 K도 자연수 값만큼 혹은 뭐 이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수만큼을 이제 가야 평행 이동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집어넣어 봅니다. 이런 정도 시도는 해볼 수 있어야 돼. K가 4가 이게 아마 답일 것 같은데 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값들을 좀 잡아주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K가 2가 돼버리면 이제 요만큼 가면은 여기가 이제 0이 되니까 음수가 안 되고 4만큼을 가서 이쯤에 이제 음수 영역하고 연결이 좀 돼야 돼요.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엄청 어려운 문제라 그리고 약간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어떤 형태로 문제를 내왔냐면 굳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가지고 이게 연속이 된다는 문제를 잘 안 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된다. 이걸 잘 안 내는 이유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불연속 곱하기 얘는 의미가 있어. 왜냐면 근에 대한 입장으로 수능 코드야. 근을 문제를 내거든 수능에서는. 근데 불연속은 이건 그냥 산수화라는 얘기지 약간 뭔가 수학적인 의미가 없거든. 왜냐면 근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불연속에 뭔가 의미를 이제 갖게 하거든.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49번 49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함수가 하나는 정해져 있지. 자, 3차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극대급수 찾는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에서 16이 나오고 2에서 마이너스 16. 이 정도는 뭐 그냥 기본이고 2,2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2,2면 대충 요쯤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요. A는 0이 아니고 자, 몇 때 hx가 일단 큰 함수를 선택을 합니다. f하고 g인데 f가 g보다 크면 f를 선택하고 g가 크면은 g를 선택을 해요. 자, 근데 조건이 그래프가 적당하게 이제 직선과 곡선을 갈아타면서 막 이렇게 올 건데
그때 상황에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나 쓱 그어봐. 그러면 큰 함수, 큰 함수, 큰 함수, 큰 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y는 t를 딱 집어넣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절대 4개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싹 올려다 보면 3개가 맥시멈이에요. 3개가. 그럼 4개가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이게 4차함수 정도 느낌처럼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돼야 이게 4개가 되는 거거든. 이런 정도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은 이렇게 대충 이게 대충 3차함수 느낌으로는 안 되고 이게 4차함수 느낌처럼 되려면 이게 이제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이제 기울기가 이런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봐. 이게 4차함수처럼 보이면 돼요. 이게 색깔이 안 맞는다.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다. 이렇게 4개가 되도록 하는 그 경계점을 찾으면 돼요. 그 경계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대충 이 정도가 돼갖고 4개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 정도가 돼야 4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4점만 무조건 있으면 돼. 근데 그거를 막는 이제 경계가 여기 있고 극대지 극대. 이렇게 점이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무리 해봐야 2개밖에 안 생기지. 이거는 여기가 이제 딱 경계가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기울기가 조금 작아야 돼요. 여기 이 점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안 되는 거고 아주 조금이라도 이렇게만 들어가면은 이렇게 오다가 여기 극소가 발생을 하면 돼. 여기서 극소가 조금만 발생을 하면 무조건 만나는 점 4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2,2가 기준이란 말이야.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재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 2니까 14가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7, 4분의 14. 이거보다는 크면 돼. 이거보다 기울기가 크면 돼. 그래서 여기 최소값 스몰 m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라지 m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그냥 계속 해봐. 이렇게 해봐. 그럼 어쨌든 이렇게 극소가 발생하고 여기에서도 무조건 이제 극소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면은 무조건 되게 생기는데 언제 안 돼? 이게 0일 때는 안 돼. 양수가 되면 무조건 안 됐어요. 아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0이 기준이 돼요. 여기가 0이 됩니다. 이것도 뭐 그냥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 스타일이고 굳이 뭐 하자면 극대값하고 관련된 거 만나는 점의 개수는 뭐 1학년 과정이라서 막 그냥 좀 이제 수투에 대한 미적분 요소가 조금 적긴 한데 그래도 뭐 극대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됐고 뭐 또 해볼까? 52번? 52번은 이건 이제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해봅시다. 이번 4점이긴 한데 자, fx가 이차함수는 하나가 고정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1,4가 꼭지점이고 0을 집어넣으면은 2 여기를 지나가는 2차 함수입니다. 되는데 양수 쪽은 없고 여기 2 뭐야 불연속 함수야? 아닌가? 모르네. 여기 5를 지나가고 양수 A니까 불연속 함수가 확실하네요.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빵꾸가 여기 나고 여기는 함수값이 들어가고 여기다 3차 함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3차 함수를 집어넣었을 때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랑 0 이렇게 된대요. 이거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0이니까 꼭지점이 돼서 이 점을 3차 함수가 지나가고 요 점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2도 지나가야 돼. 여기서 만나야 되네요. 이렇게
흰색하고 저 빨간색에서 만나야 돼. 저기에서만 만나야 된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3차함수가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 이거 뚫고 지나가면 안 돼. 뚫고 지나가면 여기서 또 만나. 그러니까 요렇게 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접하는 걸 숨겨놨어. 사실 직선이 나오면 뭐 이제 곡선하고 접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식을 만드는 방법은 얘를 기준으로 가는 게 좋겠죠. fx가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0과 여기서 만나고 다른 점 모르고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이게 fx가 아니지 그치? 이게 gx죠. 이게 gx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를 더 쓰는 게 ax 빼기 5 y 함수의 관계. 얘가 그럼 미지수가 두 개네. 그리고 a랑 알파. 그러니까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한 거지. 2에서 만나고 여기 x에 2를 집어넣으면 같아지고 그 다음에 미분을 했을 때 여기에 2에서 f'에 계속 f'에 g'에 2가 a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식을 가지고 풀면 되겠죠. 뭐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은 문제도 잘 만들었어요. 자, 또 넘어가서 61번 정도 볼까요? 61번. 자, 이것도 이제 한번 테마 잡아서 할 문제 중에 하나인데, f에 fx 더하기 16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너희들이 이제 요 f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x랑 요 x가 같은 x인지, 그러니까 x랑 마이너스 x의 관계가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대칭성하고 관련돼 있어. 대칭성이고 이게 x랑 x의 관계면은 요거는 주기성이에요. 주기성. 이게 너희들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fx는 f의 마이너스 x 이런 거 x랑 마이너스 x의 관계야. 물론 100%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요거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x 관계니까 이건 주기성으로 읽으시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처음부터 읽어야 되냐면 이게 나중을 위해서 이제 좀 필요한데, 일단 0과 4가 정의가 돼 있어요. x가 0에서 x가 4가 정의가 돼 있어. 그럼 이 값을 사실은 여기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 사실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편의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4에서 7의 구간을 이제 적분을 하라고 했으니 이제 좌표가 점점 늘어나는 생각을 하시면 되지.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만큼이 여기 들어가면서 4에서 8로, 그러니까 여기 x에다 0에서 4를 집어넣으면 이게 4에서 8이 정의가 되는 거야. 4에서 8이라는 함수값은 요 함수값에 16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 자, 그럼 다시 이 fx라고 하는 애가 fx가 x의 세제곱에 ax 제곱에 bx니까 함수를 분석하면 얘는 일단 0,0을 지나가요. 여길 지나가는데 이제 4, 그 다음에 16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씩 값을 집어넣으면 돼. 0을 먼저 집어넣읍시다. 0을 집어넣으면 F4는 F0 더하기 16이 돼요. F4는 F0 더하기 16 여기를 지나가고 그치? 그럼 적당하게 한 이쯤 이렇게 된 애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4칸을 간 요만큼은 여기 어떤 함수값이 있을 때 이 함수값에다가 16을 더해주면 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 모양이 통째로 여기 그 다음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 이제 점이 새로 찍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주기성, 평행이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대충 생각을 하면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제 조건이 미분 가능이야. 미분 가능이래. 여기가 문제예요. 요렇게 이쪽 기울기와 이쪽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요렇게 같이 이어져야 돼. 그럼 이제 3차함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3차함수가 기울기가 같은 점이 2점이 나오거든. 3차함수가 변곡점 기준으로 기울기가 같은 점은 여기랑 여기, 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그 이유는 이제 얘를 미분을 했을 때 F'이 되고 F'에서 기울기가 같은 점이 여기 이렇게 두 군데씩 쌍으로 나타나. 변곡점은 하나만 나오고. 그러니 얘를 3차함수 점대칭점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이렇게 대칭이 딱 이쁘게 만들어주면은 여기가 변곡점이 되고 여기가 2,8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고, 이런 건 못 찾아내겠다 싶으면 그냥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F의 4가 F의 0 더하기 16, 얘가 0이니까 F4가 16인 걸 풀어내면 되고 F'0이 F'4랑 같다.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변곡점으로도 이걸 풀 수는 있고 알면 좋고, 근데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이게 안 끝나갖고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마이너스 6이 나오고 B가 12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하여튼 이게 이제 식이 완결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되고, 근데 어디를 구해야 돼? 어디를 구해야 돼? 4에서 7을 구해야 돼요. 이게 잘렸어. 기분 나쁘게. 그치? 요만큼을 구해야 됩니다. 요렇게 여기를 구해야 돼요. 이만큼을. 그러니까 요만큼만 적분을 해서 요만큼은 사각형으로 더하는 게 제일 낫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6이니까 여기서 48에 대한 면적은 따로 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3까지 요만큼을 더하면 된다.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 x dx를 적분을 하고 사각형의 면적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문제 스타일은 수특에 많아. 수특에. 올해 수특에서도 이런 형태 점대칭. 근데 수특은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딱 점대칭으로 딱 해서 계산할 것도 없이 이렇게 문제를 내줬는데, 하여튼 뭐 교육청은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속초 가속도는 좀 평범한 문제라서 이 64번이 잘 안 풀렸으면 오늘은 그냥 이거 자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미룰 수는 없고 이 속도 가속도 자료를 오늘 줄게.